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전략적 레벨링과 치아 배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으로서 오픈 코일 스프링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정 치료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이와 같이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풀 본딩 또는 전략적인 본딩. 풀 본딩인 경우에는 모든 치아에 다 장치를 붙이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이에 반해 셀렉티브 본딩 또는 전략적인 본딩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특정 목표에 따라서 장치를 붙이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교정의사들이 풀 본딩을 합니다. 풀 본딩을 하면은 어떠한 치아 이동이 일어나게 될까요? 일단은 앞니가 어금니보다 좀 치아 크기도 작고 약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악의 전치가 이와 같이 순축으로 경사도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또한 POP 자체가 변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묘 교정에서는 이와 같이 풀 본딩인 경우를 심플 레벨링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딥 커브 오브 스피가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걸 다 붙이면은 어떠한 치아 이동이 일어나게 될까요? 진단에서는 현재 안모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비발치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치아를 다 붙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어금니에 맞춰 가지고 레벨링이 되겠죠. 그러면은 하악의 전치는 이와 같이 순축으로 경사도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하악의 전치의 순축 경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심미적인 안모를 의미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상악에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상악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SWA 장치에 있어서는 구치부 쪽에 로테이션 옵셋 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메지알 인 로테이션 되어 있는 치아가 디스탈로 아웃되면서 로테이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와 같은 치아 이동하기를 원하게 돼요. 그런데 다 붙이게 되면 어떠한 치아 이동이 일어나게 될까요? 물론 어떤 증류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디스탈 아웃 로테이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증류에 있어서는 구치의 위치는 J치가 되면서 전치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에 반해 전략적인 레벨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최후방 구치를 직립하기 전에 그 앞에 제1대구치, 제2대구치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치아는 장치를 붙이지 않고 그 앞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치를 직립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6번 부위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을 할 때 두 가지 그림으로 우리는 참조를 할 수가 있겠죠. A번과 B번의 차이점이 무엇이 될까요? A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치부의 총생을 그대로 놔둔 다음에 6번 부위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하는 것이고, B번인 경우에 있어서는 전치부를 다 배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6번 부위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무엇이 될까요? A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6번 부위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근심 경사도된 하악의 제2대구치는 약간 직립이 됩니다. 그런데 주된 치아 이동은 근심 경사도된 하악의 제2소구치가 더욱더 근심으로 쓰러질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B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방부를 우리가 어느 정도 피고 나서 그럼 전방부에 8개 또는 10개 이런 치아가 앵커리지가 되겠죠. 이 전방부의 치아가 하나의 유닛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6번 부위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쓰게 되면은 물론 전방부 치아도 약간 앞으로 나가실 수 있지만은 이거보다는 근심 경사도된 하악의 제2대구치가 더욱더 원심으로 직립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레벨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A번처럼 쓰는 게 아니라 B번을 만든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후방 부위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쓰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전략적 레벨링과 배열은 크게 두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략적인 본딩과 오픈 코일 스프링을 잘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파트에 있어서는 오픈 코일 스프링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13번에 총생을 보이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20번대 치아에서는 총생이 없습니다. 그럼 20번대에는 다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13번대 총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전치가 이와 같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 제1소고치를 후방으로 밀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제1소고치를 후방으로 밀기 위해서는 제2소고치의 장치를 안 붙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본딩, 전략적인 레벨링을 통해서 우리는 예측 가능한 치료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든 치아의 장치를 붙이는 게 아니라 환자의 치료 목표에 맞게끔 전략적으로 장치를 붙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내용은 오픈 코일 스프링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정에서 오픈 코일 스프링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사용합니다. 공간을 만들기 위해 사용을 하게 되죠. 이때 최소한의 아치와이어는 0.16 크기 이상이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간을 벌릴 때 힘의 크기는 이 인터브라켓 디스턴스의 3분의 1을 더 추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오픈 코일 스프링은 크게 저는 다음 세 가지 목적을 위해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총생이 있는 경우에 디크라우딩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사용할 수가 있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근심 경사도된 치아를 직립을 하기 위해 사용할 수가 있고, 세 번째의 경우에는 근심 회전된 치아를 디로테이션 하기 위해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의 경우가 이와 같이 총생이 있는 경우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나 두 개 치아에 부족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전치는 약간 레이어 버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치가 익스펜전 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시면은 12번, 23번의 총생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특히 13번, 23번의 총생을 피기 위해서 상악에서는 1번, 2번, 4번, 6번의 장치를 붙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5번 부위에 장치를 붙이지 않게 됐죠. 그다음 배열을 한 다음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이 3번 부위에 사용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동이 될까요? 전치는 이와 같이 전방으로 이동할 수가 있고 제1소고치는 후방으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같이 제1소고치를 후방으로 이동을 할 때 제2소고치에 장치를 붙이게 되면 후방으로 이동하는 게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후방으로 이동을 허용을 하기 위해서 제2소고치에는 장치를 안 붙인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치 상악 전치 위치로 우리는 치아를 배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근심 경사도된 구치를 직립을 하기 위해서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심 경사도된 구치는 하악의 제2대구치, 그 다음에 하악의 제1소구치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치아를 직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바로 치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악에서는 제1대구치, 또한 하악의 견치에 처음에 장치를 붙이지 않고 이 공간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근심 경사도된 치아의 직립이 수월해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고치 발치 증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악의 제2소고치를 발치한 경우에 근심 경사도된 하악의 제1소고치를 직립을 함으로써 우리는 발치 공간이 어느 정도 폐쇄가 되는 수가 있고 또한 전치부 총생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에는 근심 회전된 치아에 이렇게 디로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로 어떤 치아가 이와 같이 근심 회전이 많이 되어 있을까요? 상악의 제1대구치 또는 상악의 하악 제2대구치들이 근심 회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근심 회전된 치아 앞에 있는 치아, 상악인 경우에는 제1대구치 또는 제2소구치에 장치를 붙이지 않고 그 부분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이와 같이 근심 회전된 최후방 치아를 이와 같이 디로테이션 하기가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근심 회전되어 있는 상악의 제1대구치인 경우에 이와 같이 상악에서 보시면은
1번, 2번, 3번, 6번의 장치를 붙입니다. 이같이 5번이 심하게 총생을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 4번을 안 붙이는 게 좋겠죠. 4번을 붙인 다음에 4번과 6번 부위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쓰게 되면은 여기 스팬이 짧기 때문에 힘이 잘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할 때는 적절한 길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하게 1, 2, 3, 6번을 붙여서 오픈 코일 스프링을 쓰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근심 회전된 제1대구치가 이와 같이 디로테이션이 용이하게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편측성 이와 같이 총생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편측성 총생을 보이는 경우 어떠한 치아 이동을 가지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상하게 13번의 견치가 이와 같이 총생을 보이게 됩니다. 환자들에 따라서 어떤 환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제1소고치가 근심으로 이와 같이 회전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환자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측절치가 원심으로 회전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거를 측방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1소고치가 근심으로 경사도 될 수가 있고, 이와 같이 측절치가 원심으로 경사도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본딩을 이와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1번, 2번, 4번, 6번의 장치를 붙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3번 부위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근심 회전 또한 원심 회전된 치아들을 이와 같이 평행 회전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또한 근심 경사도된 상하계 제1소고치, 또한 원심 경사도된 상하계 측절치가 이와 같이 직립하기가 수월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풀 본딩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전략적인 본딩을 하는 경우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풀 본딩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슈퍼 일라스틱 아치와이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치아 이동이 어떻게 이동이 될까요? 요 상하계 견치가 이와 같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작용으로 이와 같이 측절치와 제1소고치는 바깥쪽으로 이와 같이 나가려는 힘이 작용이 될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측방에서 보겠습니다. 측방에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상하계 견치가 내려오려고 하는 힘이 생기고, 반대로 이와 같이 측절치와 그 다음에 제1소고치는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힘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측방에 오픈 바이시 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게 되겠죠. 이에 반해 전략적으로 본딩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의 아치폼을 유지를 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기존의 아치폼을 유지를 하고 여기에 나이타이 오버레이 아치와이어를 사용함으로써 이와 같이 바깥쪽으로 총생되어 있는 견치가 기존의 아치폼 상으로 수월하게 이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측방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레터럴 오픈 바이스를 만들지 않고 이와 같이 하나의 평면을 유지를 하게 되면서 상하계 견치가 내려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풀 본딩, 슈퍼 일라스틱 아치와이어보다도 전략적인 본딩과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해서 공간을 얻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아치가 이와 같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치의 좁고 그 다음에 넓은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악에서는 액티브 센트릭 라인을 평가를 합니다. 하악의 액티브 센트릭 라인은 하악의 인사이저 엣지, 그 다음에 바칼 커스프 팁, 그 다음에 하악의 5번과 6번의 컨택 포인트를 연결한 요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원을 유지를 하면서 치료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소고치들이 근심으로 설축으로 경사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협축으로 나올 수가 있으면은 우리는 치료가 용이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비발치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총생이 있다 하더라도 뽑지 않고 우리는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총생이 있는 경우에 두 가지 방법으로 공간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확대 장치 또는 아치 인라지먼트. 확대 장치를 해도
물론 상하계 제2대구치가 이와 같이 디로테이션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양이 많지가 않겠죠. 그래서 묘교정에서는 이와 같이 근심 회전된 제2대구치를 먼저 평행으로 만들어 놓고 디로테이션을 시켜 놓고 거기에 따라서 아치가 넓어지기가 수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아치 인라지먼트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방부에 있는 치아들을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6번 부위에 우리는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근심 회전된 또한 근심 경사도된 제2대구치가 근심 직립이 될 수가 있고 디로테이션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 전 우리가 파노라마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악의 구치들이 근심 경사도 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악의 6번 부위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쓰게 되면은 이와 같이 약간 직립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할 때 그래서 크게 보면은 전방부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후방부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하는 경우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묘교정에서는 후방부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근심 경사도 된 치아는 직립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근심 회전된 치아는 디로테이션이 됩니다. 두 가지의 치료 효과가 한 번에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전방부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할 때에는 총생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여러분이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총생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하악에 상하게 5번에서 5번까지 다 붙이고 6번만 장치를 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치료기간이 훨씬 단축이 되겠죠. 반면에 총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를 먼저 전치부 총생을 피고 그 다음에 6번 부위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할 때 힘의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인 경우에는 편측성 총생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B번인 경우에는 양측성 총생을 보이게 돼서 양측성으로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편측성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치아 이동되는 양상이 어떻게 될까요? 전치가 레비어 버전이 되지만은 전치가 이 옆으로 더 이동이 많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양측성으로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전치가 레비어 버전이 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양측성 총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용 시 주의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후방 구치인 경우에 환자가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밴드를 신치백 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묘교정에서는 이와 같이 와인갓 유틸리티 아치와이어를 사용을 합니다. 유틸리티 플라이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신치백 밴즈를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돼서 환자가 뺨에 걸리게 돼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신치백 밴드는 기본적으로 상악인 경우 최후방 아치와이어를 이와 같이 인워드로 먼저 살짝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신치백으로 잇몸 쪽으로 잡아 눌러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아치와이어가 뺨 쪽을 향하지 않고 잇몸 쪽으로 눌리게 되면서 환자가 불편하지 않게 되게 됩니다. 그럴 때 용어가 있습니다. 타이트 신치백 밴드. 이와 같이 상하게 총생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이 총생을 해결을 하게 되면은 비발치로 치료가 쉽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2번 부위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을 얻게 되죠. 그런데 묘교정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똑같이 2번 부위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본딩을 상하게 1번, 3번, 5번, 7번만 하게 됩니다. 모든 치아에 다 본딩을 하게 되면은 상악 전치가 레비어 버전이 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모든 치아에 라이게이션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을 먼저 신치백 밴드를 하죠. 그러면은 반대측을 이와 같이 후방으로 잡아당기게 되면은 이와 같이
아치와이어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여기에 걸리게끔 하면서 뒤로 나가지 못하게끔 신치백 밴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크는 반대측을 또한 뒤로 아치와이어가 빠져나가는지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와 같이 반대측이 빠져나가지 않는 밴드를 타이트 신치백 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치아 이동이 일어나게 될까요? 요 7번에서 7번까지의 요 아치 페리미터는 변하지가 않게 됩니다. 변하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전치가 이와 같이 순축으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견치가 후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공간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의 현재 위치에서 공간을 얻기가 수월하게 된다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측절치를 배열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이 4번, 6번 부위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근심 회전된, 또한 근심 경사도 된 제2내구치를 우리가 디로테이션 업라이팅 하는 밴드를 루스 신치백 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의 상악 중절치 리게처 와이어를 묶습니다. 그리고 신치백 밴드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신치백 밴드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치아들을 다 묶게 되면은 뒤에가 살짝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런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힘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브라켓과 브라켓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인터 브라켓 디스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 개 치아의 공간을 만들 때 또는 이와 같이 두 개 치아 이상의 공간을 만들 때 나눠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게 되겠죠. 한 개 치아의 공간을 만들 때에는 이와 같이 인터 브라켓 디스턴스에서 브라켓 위드스 하나 더만큼만 여기에 길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 두 개 치아인 경우에 있어서는 인터 브라켓 디스턴스에 그 길이의 3분의 1을 더 추가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할 때 주된 아치와이어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저는 크게 세 종류의 아치와이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치와이어가 016 스테인리스 스틸 아치와이어가 되겠죠. 이것의 목적은 전치부 총생을 피고 그 다음에 하악 구치부에 직립 및 디로테이션을 하기 위해 쓰게 됩니다. 특히 이와 같이 전방부 총생이 있는 경우에 이 전방부 총생 공간을 얻기 위해서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하는 아치와이어가 016SS가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타이트 신치백이 가능하게 되겠죠. 반면에 02SS나 016 나이타이 아치와이어인 경우에는 타이트 신치백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전치가 레비어 버전이 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전방부 치아들을 다 배열을 하고 6번 부위의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할 때에는 016 나이타이 와이어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가운데 증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래 기본적인 전략적인 레벨링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의 견치가 나온 다음에 6번을 디로테이션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상악의 6번이 나오려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먼저 이 6번을 디로테이션 할 필요가 있을 것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오픈 코일을 하나, 둘, 셋, 네 군데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6번이 디로테이션 되지만은 전치도 레비어 버전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치의 레비어 버전을 우리 최소로 하기 위해서 016, 022 SS 아치와이어를 사용하고 토크를 조절을 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기본 그림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016 나이타이 상에서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을 함으로써 또한 루스 신치백을 통해서 6번 부위를 디로테이션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악 견치부에 총생이 있는 경우에 전방부에 총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치의 레비어 버전을 최소로 하면서 우리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때 사용하는 아치와이어는 016SS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타이트 신치백 밴드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반면에 이와 같이 네 군데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016, 022 스테인리스 스틸 아치와이어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때 전방부의 아치와이어는 크라운 링괄 토크를 줘야만 되겠습니다. 이때 또한 루스 인치백 밴드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016, 022 SS인 경우에 있어서는 크라운 링괄 토크를 주게 됩니다. 크라운 링괄 토크를 주게 되면은 어떠한 치아 이동이 일어나게 될까요? 크라운은 링괄로 가고 루트는 레비알로 가게 됩니다. 반면에 B번인 경우에는 SWA가 되겠죠. 여기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이 크라운이 A번 같은 경우에는 링괄로 가고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을 하게 되니까 B번보다는 전치의 레비어 버전은 최소로 될 것입니다. 반면에 루트가 이와 같이 전방으로 이동할 가능성들이 많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SWA 장치에서 프리폼드 아치와이어에서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을 하죠. 그러면은 전치의 치관이 순축으로 경사도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영도 브라켓을 사용을 하고 크라운 링괄 토크를 주게 되면은 이전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치근이 순축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물론 치관도 순축으로 이동이 되겠죠. 이런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한 다음에는 한 달 뒤에 다시 내원하게 되면은 오픈 코일 스프링 양을 체크하고서 다시 철사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픈 코일 스프링을 액티베이션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때 액티베이션은 이와 같은 스페이서나 또는 슬라이딩 훅을 이런 메인 아치와이어에 넣게 됨으로써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전략적인 레벨링과 배열은 뭐가 될까요? 전략적인 본딩과 그 다음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잘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할 때는 항상 타이트 신치백을 할 건지 루스 신치백을 할 건지 고민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치의 레비어 버전인 최소로 하려고 하면은 타이트 신치백 밴드를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이런 오픈 코일 스프링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치부 총생을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근심 경사도된 치아를 직립을 하기 위해서, 또한 근심 회전된 치아를 디로테이션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와 같이 커브 오브 스피가 있는 증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게 되면은 이런 커브 오브 스피는 치료 후에 누구나 다 플랫하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심플 레벨링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구치의 변화는 거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치가 레비어 버전이 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게 되겠죠. 반면에 스트래테직 레벨링, 전략적인 레벨링을 하는 경우에는 전치의 레비어 버전은 되지만은 심플 레벨링보다는 최소로 됩니다. 그리고 근심 경사도 된 치아가 직립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것은 POP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POP 자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티프한 POP가 플랫한 POP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묘 교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묘 와이어의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묘 와이어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먼저 전략적인 레벨링과 배열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레벨링과 배열은 이와 같이 근심 경사도된, 근심 회전된 치아 앞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는 직립 및 평행 회전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팁백 액티베이션을 가져간 묘를 통해서 이러한 치아를 더욱더 직립 및 평행 회전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됩니다. 스트래티지 레벨링 앤 얼라이먼트, 그 다음에 피니싱 위드 묘가 됩니다. 그럴 때 전치부 총생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겠죠. 전치부 총생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는 더욱더 간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5번에서 5번까지 다 붙이고 이와 같이 제2대구치를 직립 및 디로테이션 하기 위해서 6번 부위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전치부 총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치부 총생을 피고 그 다음에 6번 부위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전치부가 레비어 버전을 항상 최소로 하면서
공간을 필수가 있게 되겠죠.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장치들, 미리스크류, 확대 장치 또한 여러 가지 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이 되는 치료는 전략적 레벨링과 배열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